예, 자, 지난주에 우리가 톡톡톡이라는 책 함께 읽고, 톡톡톡이라는 책에 대해서 우리가 독서 감상문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 감상문, 책을 읽은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들이 독서 감상문이고, 그 책과 관련하여서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지 먼저 주제라는 것을 정하고, 그 주제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글이라는 형태로 표현하는 건데, 독서 감상문이다 보니까 책 이야기로부터 끌어와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어, 그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 있어야 되고, 또 주제와 관련되어서 적절한 자신의 경험이라던가 또 자신의 배경지식을 잘 이렇게 활용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또 잘 구성하면 또 좋은 독서 감상문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 세진이가 쓴 독서 감상문을 일단 발표하도록 하겠고, 호연이가 세진이가 쓴 독서 감상문에 대해서 아, 평을 구석구석 조목조목 잘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쳐쓰기 뭐 이런 활동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진이 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달림이는 이것저것 궁금한 것이 많은 사춘기 소녀이다. 달림이는 놀이터에서 혼자 그늘을 타다 우연히 보풀아기라는 이름의 작은 아이를 발견하게 된다. 보풀아기는 에밀레 별에서 사는 아이이다. 에밀레 별은 아이의 엄마가 낙태를 하여 부모님들을 잃고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이 사는 곳이다. 에밀레 별에서 살던 아이들은 세상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린이의 몸을 가지게 되고 세상에서 머물 수 있게 된다. 엄마를 찾던 보풀아기는 그렇게 우연히 달림이를 만나게 된다. 어느 날 달림이의 친구 미르는 임신을 하게 된다. 미르의 친구들은 미르를 도와주기로 한다. 달림 미르 지평은 만나서 미르와 이야기를 나눈다. 결국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결정하지 못한 미르는 부모님을 피해 몰래 지내며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 그때 달래미는 집에서 우연히 언니 해림의 일기장을 발견한다. 해림이의 일기장에는 해림이가 임신했을 때 아이에게 썼던 일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다. 달림이는 해림이의 일기장을 보고 보풀아기가 해림이의 아들이었지만 낙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엄마의 버릇이 아기에게 똑같이 엄마의 버릇을 아이가 똑같이 가진 것처럼 해림이의 습관처럼 내는 소리 톡톡톡 역시 보풀아기의 습관이 되어 있었다. 부모와 자식이 사이, 부모와 자식의 사이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다. 나는 보풀아기가 해림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책을 읽는 동안 한 번도 해림이 보풀아기 엄마일 것을 생각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림이는 공부에 열심을 다하는 우등생이었기 때문에 해림이가 임신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해림이가 보풀아기를 낳은 사실이 나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었다. 해림이 역시 낙태를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 낙태란 무엇일까? 낙태는 아이가 달을 채우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서 죽이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다. 산모 건강 문제를 주거나 원하지 않는 임신이라면 낙태를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낙태를 하는 사람이 수가 많았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여성들의 노력으로 낙태를 하는 사람의 비율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낙태가 무죄라는 법 때문에 낙태를 하는 여성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낙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나는 낙태를 반대한다. 24주 전에 아이를 죽이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지만 아이의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 임신되었을 때부터가 생명이다. 아무리 어린 아이여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린아이들을 존중해줘야 한다. 아이들의 기관들은 대부분 12주기쯤에 생긴다. 24주가 되지 않아도 아이들은 숨을 쉬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우리와 같은 하나의 생명을 무참하게 죽이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이다. 우리 모두도 그 아이들과 같은 과정을 거치며 자라온 사람들이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 모든 생명은 가치가 있다. 제인구달. 네, 수고했습니다. 자, 호연이, 세진이가 쓴 글에 대해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상문이 아니면은
뭐라 해야 되지? 독서감상문. 찬성 반대 감상문이요? 음, 그 처음에는 그 감상문이었다가 이제 점점 갈수록 그 찬성 반대로 나서 정말 찬성 반대로 나진 이 토론으로 해서 주제와는 상관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또, 또 그 첫 번째에서 그 일단 그 이야기가 일어난 계기 그리고 사건 이렇게 잘 나눠서 쓴 것 같습니다. 또. 끝입니다. 자, 지금 세진이가 독서감상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세진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자라는 이야기. 이 책을 읽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아예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자라고 썼습니다. 글의 구성을 보면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의 이야기? 줄거리, 폭독. 책 이야기, 책 전체적인 내용, 줄거리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나는 감상. 보풀하기 해림이 아이들, 사이에 놀라웠다라는 점에서 하나, 놀라웠다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 세진이의 생각, 세진이의 이야기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책을 보고 자기가 놀라웠나, 또는 뭐 다른 말로 충격적이었나, 라는 부분에서 놀랍다, 충격적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가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낙태를 반대한다. 나는 낙태를 반대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커다랗게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독서감상문을 쓸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줄거리 따로, 그다음에 자기의 생각 따로 이렇게 쓰는 것도 뭐 방법은 돼. 특별히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쓰는 게 또 이제 흔한 유형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쓰는 유형 말고, 요 것들을 이렇게 막 섞어서, 재구성해서 쓰는 그런 방법으로 그걸 고쳐쓰기 활동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뭐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글을 쓸 때 보면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야? 네. 낙태가? 불법 네. 아니에요, 지금? 불법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어? 자,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다가 이제 지금 현재는 법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상태지 지금 현재 말하면. 그 전에 낙태에 관한 법이 있었는데 그게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가지고 국회에서 그 법을 개정하라고 했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된 어떤 그런 상태이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아무 때나 지금 현재 우리가 불법 할 수 있는 상태? 아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러한 그 사실들을 쓸 때는 그 사실들을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조사해서 제대로 잘 전달하는 것들이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중요한 역할, 그 지금 책임감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어떤 글을 쓸 때는 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좀 이렇게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최근에 다시 낙태가 무죄라는 법 때문에 낙태하는 여성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이것도 뭐 어떤 통계에 근거하고 있는 건지 요 부분들도 한번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는 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근데 이거는 뭐 이게 지금 오늘은 두 번째 문제고, 오늘은 어쨌든 요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요구하는 거 잘 듣고 선생님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세진이하고 호연이가 이 글을 바꿨을 거야. 호연아, 예, 알겠니? 그래서 너가 원래는 네가 쓴 글을 가지고서 바꿔쓰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이니까 세진이가 쓴 거를 바꿔 써보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 너가 지금 세진이 잠깐 아니다. 내가 이걸 채팅창에 보내줄게. 지금 이게 글이 길어서 두 개로 나누어서 보내라고 그래서 지금 두 개로 갔지, 세진아?
예, 아니, 호전아.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보면은, 또 이게 마지막에 가서 이게 보면은, 우리 모두 그 아이도 같은 과정을 거치며 살아온 생명다. 생명을 주는 사람 되도록 하자. 모든 생명은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제인구달의 말을 인용해서, 근데 마지막에 제인구달을 쓰는 것들, 이건 좀 이상하고, 어, 생명 생명 준수한 사람 노력하자라고, 지금 중간, 공유가 안 됐지, 지금. 예, 근데 혼자 보면서 얘기하고 있지. 예, 어. 자, 모든 생명은 가치가 있는 가치에 있다 제인구달의 어록을 인용해 쓰려고 해서 인상 깊은 마무리한 것도 좋은데 이렇게 해놓고 제인구달 하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자라온 사람들 생명 중요한 사람 되도록 노력하 차라리 이걸 뭐 해서 바꿔서 어 제인구달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설명한 다음에 제인구달이 모든 생명 가치가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생명 존중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들 끝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주는 것들이 좀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놀라웠다, 충격적이었다. 요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는 방법도 있어. 너가 글 자체를, 요 이야기를 앞에 갖다 두고, 그 나서 요 얘기가 왜 충격적인지라는 부분에서 필요한 것들을 요 책 안에 갖다 이 앞에, 제일 앞에 있는 내용을 요 글 다음에 배치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어쨌든 너가 생각하는 것들이 충격적이었는데, 그리고 나 자연스럽게 낙태에 관해서 너가 반대하는 어떤 그런 입장의 이야기들로 이 책 낙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글의 구성들을 그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가 요 부분에서 이제 충격이라는 그 부분들인데 너가 충격적인 것들이 보면은 왜 충격적이냐라는 부분들은 혜림이가 보풀의 엄마일 건 생각하지 못했는데 왜 그랬냐? 공부를 열심히 한 우등생이었기 때문에 혜림이가 임신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요 부분 때문에 네가 충격적이었다는 거잖아. 즉 너는 이렇게 이른바 모범생, 그러니까 범생이 모범생은 사고 치지 않는다. 라는 어떤 그런 그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런 이야기로 네가 먼저 뭐 하는 거야? 시작을 해가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사회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 누구하고 누구지? 그, 해리미하고, 혜림이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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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 미르? 미르 아니에요? 미르. 임신한 여자 물어보시는 거지. 아니 언니가 혜림이는 혜림이가 언니 임신했고 동생이 아, 달림 달림이.
자, 이런 식으로 그 처음 시작을 갖는 거야. 뭐 충격적이었다. 요 이야기로 네가 먼저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왜 몹시 당황스럽다 하면서 이제 요 이야기, 요 부분이 가는 거야. 요 스토리 이야기가. 근데 요 스토리가 다 가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이제 뭐 해당되는 부분, 요 부분. 호프라기 얘기까지. 요 부분을 여기다 네가 배치하는 거야. 어? 이러면서 무슨 얘기 들어가? 아빠, 낙태라 요 얘기로 들어가. 그리고 너가 낙태에 관한 너의 생각을 이야기를 또 쭉 뭐해? 전개를 해. 그 나서 마지막에 이제 뭐 그 미리미 아니 제 친구 얘기를 또 이렇게 진행을 해. 이런 식으로 너가 쓴 글들을 뭐야 구성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뭐야 요 부분만을 더 이제 그 앞에다 갖다 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글이 구성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가? 네, 근데 지금 선생님이 그러면 뭐 꼭 이렇게 쓰라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구성이 가능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션은 그 뭐야 줄거리 쭉 쓰고 두 가지의 생각을 쓰는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닌 그 방식을 넘어서서 요 전체가 그 하나의 그 뭐야 자연스러운 유기적인 어떤 그런 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성을 달리해 보자라는 거지. 그 선생님이 그것 중에 하나에 뭘 들어준 거야? 예시. 예시를 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들어준 예시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짜야지. 호연이는 호연이 나름대로, 세진이 세진 나름대로 어쨌든 지금 세진이가 쓰고 있는 글을 바탕으로 해서 요것들을 어떻게 재구성해서 쓸 건가. 물론 뭐 세진이가 써놓은 글을 아예 뛰어넘어서 다른 주제를 갖고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톡톡톡에 대해 독서감상문을 아예 뭐 다른 걸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 글을 자기가 이렇게 구성하는 어떤 그런 연습들. 그래서 늘 글을 쓸 때는 우리가 이른바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짜임짜기라는 걸 해요. 짜임짜기.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이걸 개요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글을 구성해 쓸 것인 건가라는 큰 틀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에 맞추어서 내용들을 채워가는 어떤 그런 방식들.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통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약간 뭐야? 언니가 낙태를 하다니 모범생 언니의 낙태 사실이 충격적이다. 낙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내가 이 얘기를 내가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먼저 결정 짓는 것. 독서감상을 쓸 때. 첫 번째. 그 다음에 짜임짜기, 개요라는 그런 부분에서 그럼 내가 이 이야기를 뭐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구성해 갈지
그 구성의 커다란 흐름들,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 배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독서 감상문을 쓰기 위한 어떤 첫 번째 준비고, 요 짜임짜기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뭐해? 채워 나가면 된다라는 거지. 이해가? 예,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세진이가 쓴 거고, 주제 개요찾기까지만 선생님이 조금 더 그 시범을 보여주면, 톡톡톡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나는 내가 그 관심을 갖는 것들이 지금 그 세진이가 관심을 갖는 거 외에 다 다른 것들, 어? 다른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도 좋은가? 라는 문제에 내가 이 책을 읽고 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어? 톡톡톡 책을 읽고. 그럴 수도 있거든. 그럼 이렇게 주제를 먼저 자기가 뭐라고? 좋아. 정하라고. 그러고 나서 짜임잡기 하는데 나 그러면 뭐야? 돈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돈을 벌기 위해서 뭐든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오렌지 병원 원장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 그다음에 뭐 누구 아까 누구? 왜 알림, 질문이 있었거든? 알림이. 달림이 엄마가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생선회를 하기 싫은 생선회 뜨는 작업을 하는 것들. 응? 뭐 돈, 뭐야, 정당한 돈이 아니면 돈 벌기를 거부했던 사례. 이거 뭐야, 배경식 활용해서. 어? 그러면 나는 뭐 가난을 돈보다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 나는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써 가야 될지 그 순서들을 그 흐름들을 이렇게 쭉 뭐 하는 거야? 정하는 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개요적, 짜임새 개요적. 그래서 먼저 여기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말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게 책 내용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책밖 배경식들. 그다음에 나의 그 주제에 대한 고민과 그다음에 마무리. 이런 식으로 자기가 먼저 글을 쓰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쓸 건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큰 틀을 먼저 구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글을 써 나가는 것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써 나갈 때 글이 좀 더 탄탄한 짜임 있는 그런 글이 될 수 있다는 거지. 호연아 됐니? 예, 뭘 설명하는지 알겠어? 예, 자, 그래서 방법은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세진이가 써놓은 글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짜임짜기를 새로 해서 세진이가 쓴 글들을 다시 재배치해서 글을 써보는 방식 한 가지. 그렇게도 좋고. 아니면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뭐 이렇게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주제를 정하고 커다란 짜임짜기를 해보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그 글 쓰는 작업들을 해보는 활동을 하든지 어쨌든 뭐 두 가지 중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로 선택을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글들을 고쳐 써보고 그러고 나서 그걸 다시 이제 쌤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36분이니까 뭐 이따가 발표하고 뭐 하는 시간까지 합해서 한 지금 20분 정도? 15분, 20분 정도 시간 주면 되지? 예, 15분, 20분 정도 시간 작업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작업한 거 좀 이따가 발표하고 다시 쌤하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호연이. 없어요. 어? 없어요. 없고, 세진이.
저 주제를 새로 정해서 해도 되는 거죠? 주제를 새로 정하는 경우에 네가 이제 아까 쌤이 조금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주제 쓰고 개요짜기를 네가 먼저 하고 그 나서 이제 글 작성. 그래서 직접 글을 작성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걸 보여주라고 네가 이런 걸 했다라는 구상을 했다는 걸 보여주고 나서 글 작성을 하라고. 그럼 짜임도 써놔요? 그 짜임을 어떻게 짤 건가에 대해 쓰고 나서 그다음에 글 작성을 하는 거지. 됐니? 네. 호연아 이해했어? 예. 어. 자, 20분 후에 보겠습니다. 15분 후에, 20분 후에, 뭐 15분 후에 선생님 다시 한번 시간 남았다 알려주고, 뭐 15분 후에 할 수 있으면 완성대로 발표하고 안 그러면 한 20분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시멈 20분입니다. 자,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시간 더 줘? 아니면 발표해? 응? 더 주세요. 더 줘? 편집하고 네. 날라갔어요. 호연이 뭐라고? 편집하고 날라갔어요. 아,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버렸어요. 거야. 어쨌든 해, 빨리. 네,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야, 지금? 못했어요. 뭐라고? 호연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마. 네. 뭘 맨날 이렇게 변명투성이야. 5분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자, 발표해 보겠습니다. 한 대까지만. 때까지만 하나요? 음, 어, 그래요? 이거 화면 공유로 할까요? 어, 예, 이렇게 했습니다. 음, 읽을까요? 주제부터. 위에, 주제, 음, 주제, 청소년들은 성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음, 개요. 청소년들이 성생활에 문제가 되는 이유, 책에서 문제된 성생활, 청소년들의 성생활 문제들, 올바른 성생활,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점. 음, 청소년들의 바른 성생활. 너무나 놀랐다. 청소년들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지 않은 중고등학생을 부르는 말이다. 그들이 임신을 하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게 된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들은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보살펴줄 형편이 못 된다. 즉, 아이를 돌볼 수 없다는 것이다. 책에서도 주인공 달림이의 친구 미래는 임신을 하게 된다. 미래의 친구들은 미래를 위해 도와주기로 한다. 달린 미래 지평은 만나서 미래와 이야기를 나눈다. 결국 아이를 낳을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미래는 부모님을 피해 몰래 지내며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 그때 달림이는 집에서 우연히 봤던 해림의 일기장을 발견한다. 해림의 일기장에는 해림이가 임신을 했을 때 아이에게 썼던 일기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언니는 낙태를 한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임신을 한다면 아이들을 보살펴 줄 수 없기 때문에 낙태를 하는 일이 생긴다.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생활을 알아야 된다. 청소년 때에는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둘 다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관계는 성인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도와야 한다. 하고서 더 쓰려고 아,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 그렇지. 지금 보면, 세진이가 그 청소년들의 성생활이라는 그런 부분도 어쨌든 이 톡톡톡이라는 것에서 또 한 축, 뭐, 낙태의 문제가 결국은 청소년들의 임신에 비롯되는 거고, 청소년의 임신들은 결국 청소년의 성생활에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책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지. 그래서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생각을 펼쳐 나가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쓰는 것들 좋은 그런 방식이고, 이렇게 이제 어쨌든 짜임을 짜가지고 그 짜임 맞춰서 쓰고 있는 것들도 역시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로 잠깐만 올려볼까? 처음 시작하는 부분. 그래서 지금 너무나 놀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책에서 이제 그 충격적인 부분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자신의 생각이고 그다음에 내려서 책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어. 그래서 책에서 이제 이 청소년의 바른 성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로 이제 임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요 글들을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간다면 이 책 안에서 이제 그 뭐야 미르하고 그 미르의 남자친구 인 그 사람과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미르는 또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그걸 바라보는 어른들의 태도는 또 어떠했는지 그리고 미르 남자친구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해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있을 거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지금 세진이가 이제 어떤 큰 틀, 큰 틀을 갖고서 이렇게 봤는데 큰 덩어리를 봤는데 그거 안을 이제 그 줄기를 가지를 뻗어가지고 그 안쪽으로 좀 더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내려서 보면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주장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더 덧붙여 쓸 수 있는 것들이 세진이가 뭐 자신의 경험, 근데 뭐 자신의 경험 같은 걸 쓸 수가 없겠지. 아니면 이제 자신의 경험이라 한다면 뭐 없었다. 아니면 뭐 너가 생각하는 너 주변의 그 친구들이 뭐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고 한다 하더라도 뭐 그냥 뭐 어떤 데이트의 모습이 어떤 정도로 사귀는 모습이지 이 책에서 보여주는 모습과는 뭐 다른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그와 뭐 유사한 어떤 그런 모습이라던가 해서 너와 너 주변을 둘러싼 경험의 이야기 이 안에 더 들어갈 수 있고 또는
이와 관련된 뭐가 들어있어? 배경 지식이라는 부분들. 그래서 현재 그 너가 이제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조사라는 걸 하는 거야. 조사. 자료 조사를 같은 걸 해보면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속에 청소년들의 성에 관해서 인식은 어떠하고 현재의 실태는 어떠하고 그러한 그리고 왜 그러한지 그러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와 공부 깊이 있는 공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너의 글 안에 그러한 내용들이 잘 반영되어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럴 때 이 글들이 더 이제 좀 더 이렇게 더 풍성한 글이 되고 좀 더 이렇게 격도 높은 그런 글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세준이가 그 뭐야 선생님이 오늘 주문했던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짜임을 짜서 이제 글을 쓴다라고 해서 그런 그 큰 틀거리를 잡아서 쓸 수 있는 것들은 갖게 된 점, 이런 점들은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이제 그 다음 단계 나갈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언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요거 선생님한테 채팅창에다 보내줄 수 있어? 네. 회사에서? 이놈은 날라갔다더니 아예 나가버렸네. 됐습니다. 음. 다음 주에는 친절한 화학 교과서라는 책인데 근데 문제는 다음 제가, 주에 너가 뭐 저기 네. 크리스마스 파티 네. 뭐 있다면서 근데 이 책은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에 읽을 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들어올 수 있으면 친절한 화학 교과서 가지고서 수업을 할 거고 네. 만약에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음, 음, 그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다음 주 두 주가 겨울방 연말연시 휴가여가지고 수업이 없고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게 어, 1월 10일이거든? 1월이요? 1월 10일. 내년도 네. 1월, 만약에 다음 주 들어오시면 다음 주 친절한 학교 가서 갖고 하고, 못 들어오면 1월 10일 날, 책이, 어, 뭐냐면, 국어 교과서 여행 중일 수필편. 국어 교과서 여행 중일 수필편. 그 책 가지고서 할 거야. 예. 수필에 관해서 그 책 갖고 할 거야. 친절한 학교 가서는 띄는 거고. 예. 이해가? 예. 어떤 크리스마스 파티 잘 보내고 다음 주 볼 수 있으면 보고 안 그러면 어쨌든 크리스마스 잘 지내고 새해 복도 많이 받고 다음 주 예. 내년에 건강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안녕히 수고 계세요. 많았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